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깔과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영화 러빙 빈센트로도 사랑을 받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면 유난히 노란색이 많습니다. 노란색을 사랑한 화가로도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무드를 쏙 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흐는 압생트라고 하는 도수가 엄청 강한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술의 부작용은 황시증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고흐에게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황시증은 노란색이 유독 진하게 보이고 빛이나 별을 봤을 때 그 주변이 울렁울렁하게 보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고흐의 초기 그림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노란색과 울렁울렁거리는 게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마치 노란색 필터를 씌운 것처럼 노란색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보이죠. 고흐가 노란색을 더 강하게 써야지 라고 했다기보단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노란색이 점점 더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고흐가 썼던 노란색 물감은 크로뮴산 납이라는 것인데요. 질산납 수용액과 크로뮴산 칼륨 수용액을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노란색 앙금입니다. 앙금은 오늘 배우게 될 주인공이에요. 로마 이야기에서도 배웠듯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중독에 걸리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몹시 해롭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습관적으로 중금속이 들어있는 이 노란색 물감을 맛보기도 했고 그럴수록 건강은 더 악화되었어요. 이 그림은 고흐의 작품인데요. 노란색보다는 초록색으로 가득한 방이네요. 자신의 방이 아니라 바로 나폴레옹의 방을 그린 겁니다. 나폴레옹은 초록색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살았던 집에는 벽지가 온통 초록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그의 죽음엔 이 초록색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화학자 셀레는 우연히 구리와 비소를 재료로 한 매력적인 색깔의 초록색을 발명했습니다. 비소의 독성을 알고 있었던 셀레는 안료 판매업자들에게 비소의 독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소가 들어있는 초록색의 벽지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록색을 좋아하던 나폴레옹의 침실 벽지에는 독성을 품고 있는 셜레그린으로 꾸며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벽지의 비소가 증기로 배출되어 나폴레옹의 몸속에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 일반인보다 36배가 더 많은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노란색, 나폴레옹은 초록색을 좋아했지만 이 색깔들이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모은 것 같아서 섬뜩하네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을 보면 설명서나 경고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위험성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경고문을 읽는다면 우린 위험성을 알게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솔한 행동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갖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이번 단원의 마지막이에요. 나비온처럼 몸에 해로운 중금속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 물질에 나비온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앙금 생성 여부예요. 앙금 생성 반응이란 이온이 들어있는 두 가지 수용액을 섞었을 때 각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서로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 이 두 가지 수용액을 섞었네요. 그러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반응을 하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을 생성한 겁니다. 앙금 생성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AB 수용액과 CD 수용액이 있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A, C는 양이온, 뒤에 있는 B, D는 음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이온식으로도 나타내 볼게요. 양이온은 상대방에 있는 음이온과 음이온은 상대방에 있는 양이온과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생성된 물질을 적어볼게요. 생성된 물질 중에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겨요. 이것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은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서 표시를 해줘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온도 있습니다. C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이온 상태로 물에 녹아 있어요. 구경만 한다고 해서 얘네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식으로 봐볼게요. 여기서 앙금은 AD잖아요. 식으로 적어보면 A 양이온과 D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AD라는 앙금이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A 플러스 D 마이너스처럼 실제로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한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자 이온을 가지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수용액입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은 수용액을 섞어줬어요.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NaCl 플러스 AgNO3가 되겠죠.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상대방의 이온과 반응한다고 했어요.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질산 이온과 이어주면 되겠네요. 한글로 적어준 이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앙금은 염화은이에요. 그리고 질산 나트륨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앙금이 염화은이기 때문에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알자이온이에요. 반응하지 않고 구경만 했던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고요. 알자이온 반응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감이 오나요? 다른 용액으로 연습을 또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용액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을 섞어줬어요.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상대방의 이온과 반응한다고 했죠? 아이오딘화 이온은 납이온과 칼륨 이온은 질산 이온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이온은 2 플러스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1 마이너스네요. 합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아이오딘화 이온은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은 PbI2라고 적는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기억나죠? 화학식 숫자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일단 이해하는 것만 해보세요.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용액엔 칼륨 이온도 당연히 2개가 녹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1-인 질산 이온 2개와 딱 맞아떨어지네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각각 2개씩 있으므로 질산 칼륨은 2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금은 질산 납입니다.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럼 알자 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 구경꾼 이온은 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이겠네요. 알자 이온 반응식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앙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앙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제예요. 교과서 38페이지 근처 빈칸도 좋고 포스트잇도 좋고 노트도 좋습니다. 함께 적으면서 암기해 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앙금과 그 색깔을 봐볼 거예요. 은이온은 염화이온과 반응해서 염화은, 흰색 앙금을 생성해요. 칼슘이온은 탄산이온과도 반응을 하고 황산이온과도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 황산칼슘 이온을 생성합니다. 얘네는 모두 흰색이에요. 납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과 반응하여 노란색의 아이오딘화 납 앙금을 생성합니다. 얘만 노란색이네요. 어차피 결국엔 외워야겠지만 지금 좀 더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바륨 이온도 외우세요. 바륨 이온은 칼슘 이온처럼 탄산 이온, 황산 이온과 반응해서 탄산 바륨, 황산 바륨의 흰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자,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적은 후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어디에 적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팁으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을 알려줄게요. 얘네가 있으면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이 네 가지예요. 얘네는 주로 구경꾼 이온들입니다. 나폴레옹의 벽지 색깔인 셀레그린을 판매했던 사람들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이기심에 셀레그린을 널리 판매했고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여러분도 이득을 취하기 전에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독이 되진 않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 몸 하나 편하자는 당장의 이득을 추구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경고문도 무시하지 맙시다. 계약하면 만나요. 안녕.